바다 갔다 왔으니 추우니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지요. 얼큰하게. 굴 넣고 불 땄으니까 굴도 넣고 끓여 먹어야지. 갯벌에서 일이 끝나면 바람을 막아줄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새참 준비를 합니다. 왜 어머니 끓여? 예? 막내니까요. 막내요? 예. 오. 형님들이 더 잘 끓이는데 예. 막내가 끓여야지. 예. 어디 가라 막내 고생이요. 아이 양고생이에요. 매콤한 라면이 익으면 마지막으로 갓 잡은 자연산 굴을 푸지게 넣습니다. 이야, 굴을 넣으면 라면 국물이 마법처럼 맛있어진다죠. 옛날 생각납니다. 꽁꽁 언 마음마저 녹이는 시원한 국물과 진한 굴향. 이게지? 아유 맛있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아요. 그래서 연그러서 한참 때라. 최고예요 최고. 방구들 이고지고 쉬고 싶다가도 함께하는 이 정겨움이 좋아서 화성 어부들은 겨울 갯벌을 떠나지 못한답니다. 뭔가 후다닥 해치우는 일을 비유해 남양원님 굴탕 마시듯이 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죠. 항상 겨울에는 김치가 있잖아, 배추김치. 그러면 이제 국 갖다가 그냥 넣고 김치 국물 쭈루룩 따로 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지. 그거를 구색을 마치고 그런 거 언제 해?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러는 거지. 굴타기 바쁘인데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막내 출동. 아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너 반달처럼 쓰르라니까. 금방 말투는 시어머니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그먹하는 거지. 울어버릴까? 예. 양념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싱싱한 굴과 채소에 겨울 동치미 국물만 부으면 오래된 패스트푸드 굴탕이 완성됩니다. 이런 걸 인행치냉이라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셔. 아니 추운데 그냥 와 이거 익혀서 줄 수도 없고 굴탕은 차갑게 먹는 거라. 전에 어릴 때 살을 때는 동치미 국물에다가 진짜 별미네. 굴의 고소하고 끝맛이 단데 동치미 국물에다가 야채의 아삭아삭함이 또 배가 들어갔잖아요. 야, 고의 조화로움이 따본? 오케이.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시원하면서도 삼삼한 화성 바닷가에서 만난 후루룩 굴탕입니다. 겨울 별미로 굴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굴 반찬을 만들다 보면 잊지 못할 기억이 절로 떠오른답니다. 바다에 구조로 가면은 너무 발이 시렵고요. 그러니까 오줌을 서르고 장화 발등에다 대고 누워줬어. 따뜻하잖아 그럼. 그 정도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 오랜 시간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 앞을 보면서 살아갈 힘, 그런 동력은 어디 있다고 봐? 가족이 힘이지. 식구들이 있으니까 힘든 일도 감내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아, 정말. 그 고생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그래도 가족이란 가슴에 품은 보물이 있어서 갯벌 속 이삭 줍기가 서럽지만은 않았다죠. 가족들 입에
굴전 쏙쏙 넣어주는 재미가 겨울 어부의 행복이었습니다. 굴 해줘요. 그 쌀로 고운리 사람들은 김치굴밥을 해 먹습니다. 굴은 흔하고 쌀은 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그래갖고 굴밥이라고 먹는 거야. 근데 간장만 맛있으면 다 맛있어 옛날에는. 그렇죠. 원래 재료가 좋으면 더할 양념 따윈 필요 없습니다. 오롯이 화성당에서 얻은 것들로 겨울 별미 김치굴밥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캐놓은 바지락살로 짜그리까지 끓이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고운리 마을 보물 밥상이 완성됩니다. 많이 잡숫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이 맛에 한겨울에도 갯벌 농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어. 맞나요? 깨물어 봐야 알죠. 맛있어요. 네. 한때는 20대 때는 내가 왜 이 동네 총각하고 결혼했나 그냥 싶은 후회도 했는데 내가 또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아버님들을 또 만나지. 그건 맞아요. 네, 행복해 그래서 좋다고 지금. 네. 살면서 듣게 될까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겨울의 바닷바람을 실컷 맞았으니 청년들 속에 얼마나 헛헛할까. 큰 누나 같은 마음으로 최중순 부녀 회장이 조개 손질을 시작합니다. 탱글탱글하다. 네, 연글습니다. 겨울에만 먹습니다. 겨울에만. 네. 이제 내장 같은 거는 요렇게 요거는 이제 탕을 끓이고요. 이렇게 침 같은 것은 촉수만 해요. 여기 이제 촉이 있어요. 촉 있는 데를 가위로 갈라서 속에 이제 모래 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세척해 갖고 그거 이제 무침을 해서 드시면 돼요. 부위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야, 워낙 씨알이 굵어서 뭘 해도 푸짐하겠네요. 우럭 맑은 탕 하려고요. 이제 내장 같은 거는 육수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촉수하고 줄기하고 해서 넣고 이제 그거는 드시고 조개 내장은 특유의 감칠맛을 지녔지만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져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살을 건져낸답니다. 못 먹어요? 먹어도 되는데 의적거려서. 예. 의적거려? 예, 예. 의적거리가 뭐야? 모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의적거린다 그러는군요. 이 동네 말로. 네. 우리 국어 선생님 원래 표준말로는 뭘로 해요? 의적거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근거린다라고 하지 않나요? 지근거린다 그래? 의적이나 지근이나 안 먹으면 됐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네요. 네. 아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네. 네. 몇 년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네. 올해 딱 끝마치고 학년도 애들 끝마치고 이제 바로 내려온 거죠. 일찌감치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는 새내기 어부는 최근엔 수산물 유통일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같죠? 이게 왔습니다. 수입은 좀 괜찮아요? 아 그래도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저 하나 먹고 살 정도 겨우 먹고 살 정도는 됐는데 이제 앞으로 더 커져야죠. 귀여인들 덕에 마을 분위기도 활력이 넘친다는데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반가운 만남입니다. 우와, 우와. 정말 뽀얗지? 와 진짜 뿌렸네. 사골같이 사골. 벌써 냄새부터가 달라. 향이 틀려. 아씨 한잔 해야겠는데. 한 잔? 그냥 바다 냄새가 그냥 쫙 올라오네. 그치. 예. 바다 향이 그냥 비린내도 없어요. 비린내 안 나. 이야, 정말 사골국 뺨치는 국물인데요.
이제 여기에 미리 손질한 조갯살을 넣고 후루룩 끓이면 바닷일의 피로를 풀어줄 맑은 탕이 완성됩니다. 사실 이 마을 분들이 참 저희한테 잘 해주시고 되게 삼삼오오 이렇게 뭐 음식을 잘 이게 낮에 해 드세요. 그러면 이제 와서 좀 먹어라 아니면 좀 이렇게 싸가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김장에다 드렸어요. 김장. 김장도. 네. 이거 김치 아주 큰 든든해요. 한 통도 주셨어요.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쳤던 터라 더욱 그렇겠죠. 몸 쓰는 일도 이웃의 정을 나누는 일도 다 뜻밖의 선물처럼 반갑기만 하다는데요. 귀여 첫 겨울을 잘 나라고 이웃이 끓여준 우럭조개 맑은 탕이 반갑게 초보 어부를 맞아줍니다. 국물 한번 드셔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뚫렸어. 향이 되게 깊어요. 깊어? 화성 남양만 갯벌의 향을 가득 머금은 우럭조개 요리가 새롭게 만난 이웃과 이웃을 잇습니다. 이것이 초보 어부에게 건네는 바다의 환영 인사. 겨울 추위로 움츠러진 마음마저 녹입니다. 자꾸 군침이 돕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주 이 얼굴이 웃는 모습이 너무 다정스럽습니다. 부부는 아니시고. 예, 어떤 저는 이제 관계- 마을 어촌계장이고요. 오천계장님. 예, 아, 그리고 그리고 이 100ml로 기여를 하셔가지고 김양식을 하시는 분. 아니 귀여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 저희 지금 올해 8년 차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기여를 하셨다고 두 분이. 네. 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시게 됐어요? 예, 바다가 좋아서 어디 뭔가 나중에 노년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또 어촌 마을 찾다가 좀 서울에서 좀 가깝고 기여인들을 좀 환영하는 곳을 좀 이왕이면 터세가 좀 적은 환영한 곳을 좀 찾다가 좀 보니까 이 백밀 마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 마을에 한 40명 정도 기여인이 오셨는데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정도 좋고. 혹시 제가 100ml를 와도 아유, 잘 받아주시죠? 저희는 감사합니다. 갯벌에 맨손 어업 말고도 김과 꼬막 등을 양식할 수 있어서 백미리 마을의 인기가 더 높다는데요. 지금은 김과 꼬막 수확이 한창이랍니다. 아이고, 꼬막이 아주 실하네요. 이번엔 또 무슨 음식을 만드시려나? 이제 여기에 있는 수분 같은 게 다 기름하고 지금 많이 넣었잖아요. 그게 좀 다 날아갈 때까지 좀 졸아야 돼요, 조금. 그래야지 김밥 쌀 때 물이 안 생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꼬막을 무칠 매운 양념인가 보군요. 꼬막을 무쳐서 그걸로 김밥을 만든답니다. 과연 꼬막과 김의 조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밥 하면 네, 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 살아계시지만 네. 조금 아프시거든, 편찮으시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셨구나. 저희 어머님 싸는 김밥은 독특합니다. 편하게 하죠. 깻잎을 2개 넣고요. 네, 양쪽으로. 아우, 잘하시는데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꼬막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옆구리가 터질 수가 있거든. 네, 안 터지게. 네, 안 터지게 하셔야지. 예, 안 터지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야채를 이렇게 넣고. 예, 예.
저희는 볶지 않고 생이에요. 오이랑 저거 당근은 그래요? 생으로요. 예예. 오. 그러면 이제 싱싱해서 또 그 맛이 또 틀려요. 아, 제가 어릴 적 해주시던 어머니표 김밥을 흉내내 보았습니다. 내보다 이렇게 만드셨네? 정말 내보다 이렇게 와 그래서 요거를 썰면 정말 예쁘겠네요. 반듯한 네모난 이 김밥들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매운 꼬막과 깻잎 향이 어우러진 김밥. 진짜 예쁘게 잘 싸셨어. 최수종표 네모 김밥입니다. 근데 김밥을 맛을 봐야죠. 종희 씨도 윤석 씨도 오로지 백미리에서 나온 것으로만 만든 꼬막 김밥. 저는 이 꼬막이 들어간 김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이 찰진 밥하고 그리고 이 꼬막하고 와, 이 김밥에서 바다향이 나네. 바다향을 한껏 품은 화성 백미리 꼬막 김밥이 신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다 말랐네. 망둥어예요. 여기 저희 앞바다에서 나오는 망둥어예요. 직접 잡으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잡았죠. 남편분이 잘 잡아요? 네, 망둥어 꾼이에요.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잡기 시작해요. 하면은 요만씩 해요. 작아. 네, 작을 때부터 이제 잡기 시작해서 망둥어 이제 회도 먹어요. 회도? 네, 망둥어는 이제 자랐을 때 짝갈릴 때 회 이제 묵은지에다 싸서 잡수면 기가 막히대요. 제철에는 회로도 먹지만 겨울에는 바짝 말렸다가 양념을 묻혀 조림을 하면 그 또한 별미랍니다. 비린 맛이 없고 살이 쫄깃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풍요로운 바다가 밥상에 화려한 꽃을 피웠네요. 어때? 누나가 잘 묻혔어?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잡았잖아. 그러니까 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잡은 거니까. 도시에서 살 때는 이제 일정에 치여서 식사를 거르거나 혹은 뭐 그냥 진짜 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거나 뭐 그런데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먹는 것만으로도 올만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제2의 고향이죠. 저는 진도에서 살았지만 이제 여기에 터를 잡았으니까요. 아마 여기에 마지막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가지 맛 중에 최고는 사람 사는 맛이라는 백미리 사람들의 내일도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Sometimes it's hard.